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연구소에서 중국연구센터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명예연구원으로 있는 이태환입니다. 비공식이라고 한 것은 이제 수교 전이라서 공식적으로 북경대학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갈 수는 없던 시절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접 손자병법회의라는 학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서 많은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거기에 참여한 다음에 북경대학과 사회과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간 북경대학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들은 좀 있었지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북경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학자들을 만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사람은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북경대학에 갔을 때 분위기는 조금 경직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주변을 다녀보면 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즐길 만한 공간이라든가 뭐 외국 사람은 물론이고 내국인들도 갈 데가 별로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놀랐던 것은 북경대학 안에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와서 좀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 말이죠. 왜냐하면 그 밖에 나가면 중관촌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거기도 별로 개발이 돼 있지 않아서 별로 갈 데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생활에 있어서 특징적인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것은 뭐 양복을 입은 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또 여성분들도 뭐 다 치마 입은 채로도 전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거 아침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게 느껴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보다도 또 활력이 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생생한 것이 중국의 왕푸징 그러면 지금 한국의 명동하고 같은 데입니다. 그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봤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서 북경 시내를 돌아다녀 본 경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신선했다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자동차로도 30분이 더 걸릴 정도로 복잡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세지감이 있죠. 2008년도 당시 한중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중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기서 대한 합의를 했어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세종연구소에 중국연구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 전문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사무국 역할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공동 연구죠. 양측 전문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 3가지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보고서를 2번을 내게 됩니다. 2010년에는 한국의 청와대에서 같이 모였고 2012년에는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를 그때 같이 하면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 부주석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는 양국 정부의 정책에도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었던 성과 중에 하나가 한중 FTA가 이어서 체결이 됩니다. 아까 그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는 그 시점하고 거의 맞물려서 2010년에 그 개시가 되고 2012년에 또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면서 2015년에 이르러서 그것이 체결이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이 얼마나 긴밀한가, 그리고 또 그것이 중요했는가,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민관 합동으로 한 그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하고 연구한 성과들이 맺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01년도에 WTO 가입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화 속 틀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과 발전을 해오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WTO 가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2010년에 중국이 세계 GDP 규모 2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은 더 이상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중국이 아니고, 또 중국도 한국을 대할 때 그 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보는 것은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의 이름만이 아니라 과연 이 지역의 국제적인 질서가 지금 요동치면서 새로운 전환 과정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좌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과제가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2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2립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성숙한 성년이 된 양국 관계가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지역 사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양국이 정말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아직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 우리가 분명히 다루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년 같이 잘 협력하면서 지내온 것, 다시 한번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축하해야 될 일이고, 다만 또 우리가 이 지역, 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는 한국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잘 알려서 중국과 같이 이 질서를 제대로 잡아가는데 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